안녕하세요. 어, 2학년 총이치 기공학 B반 2014-1784 정연호입니다. 오늘은 주차 수로 따지면은 14주차인데 총이치 기공학 14주차 총 지금까지 만들었던 선행학습 영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벌써 영상을 제작한 지 14주차인데 교수님이 하시는 스마트 교수법을 통해서 저희가 생전 처음으로 아프리카 방송도 해보고 캠을 이용해서 얼굴이 나오면서 이런 PPT 자료를 발표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회를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그 결과를 보자고 하면은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막 자기소개 대회 이런 데 보면은 이번에도 3학년에 종현이 형이 대상을 타고 저희 학년에 지연이가 은상을 타게 됐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발표하는 연습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 향상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대회가 있으면은 그걸 알아보고 한번 나가서 저도 입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 어, 되게 이번 영상 제작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2학기 때도 총이치 기공학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벌써 다음 주면은 보강주고 그 다음 주면은 종강주인 기말고사주인데 되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강의를 한 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5주, 6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4주가 지나고 이제 종강을 하고 1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끝이 1학기의 끝이 2학기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학 동안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되게 저의 열정과 긍정으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이치 기공학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첫 주자 제가 만들었던 강의 영상인데 음, 어, 총이치 제작 과정은 나비 첫 번째로는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비치와 수지의치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 나비치 단계에서는 조작이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구강에는 장착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비치를 제작하여서 그 제작한 나비치를 수지의치로 치환시켜서 구강에 시작해야 합니다. 음, 첫 번째 나비치의 단계에서 세부 단계로는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작업 모형 제작, 어, 기초상, 교합제 제작, 교합기의 장착, 인공지 배열, 상악과 하악,
치은 형성, 자연 상태의 특성 묘사, 여기까지가 나비치 제작 단계 과정이고, 두 번째 수지의치로 치환하는 단계에서 제작 과정은 첫 번째 매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함 분리, 교합기의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이 단계를 취하고 나면은 완성된 총이치, 수지의치가 완성됩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치료실에서의 단계가 있고 기공실에서의 단계가 있는데, 치료실에서의 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X선 검사, 병력 검사 등 인상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 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골 관계의 기록, 인공치의 선택, 국외 후연 폐쇄 부위 결정, 교육 및 경과 관찰이 있습니다. 기공실에서 과정은 첫 번째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제작, 두 번째 작업 모형 및 기초상 및 교합제 제작, 세 번째는 모형 교합기의 부착,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의치상 조각, 네 번째로는 의치상 최종 조각, 매몰, 수지 중합 함 분리, 교합기 재장착, 교합 조정 및 연마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강 내에서의 검사. 그림과 같이 무치약 환자에게 사용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환자처럼 치아가 아예 없는 환자에게 제작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 인상.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여러 기구들을 이용해서 예비 인상을 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비 모형 및 개인 트레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왼쪽 그림이 예비 모형이고 오른쪽 그림은 개인 트레이입니다. 저희도 개인 트레이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되게 개인 트레이에 대한 중요성, 또 개인 트레이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배웠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업 단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 트레이 변연 형성입니다. 그림과 같이 개인 트레이에 인상제를 부착시킨 후 환자의 구강 내에 인상을 뜸으로 해가지고 보더 부위를 가장 중요한 부위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치약 기능 인상. 그림과 같이 무치약 환자의 다른 부위도 인상을 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악,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제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박싱 작업 모형 제작입니다. 그림과 같이 석고 모델에 박싱 박싱 왁스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예비 모형을 작업 모형 석고 모델에 부착시켜서 작업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후연 폐쇄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기초사항 작업인데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초사항 작업을 좀 되게 잘 마무리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실습 작품도 괜찮은 총이치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교합제입니다. 교합제를 이렇게 치아가 들어갈 부위에 교합제를 쌓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치아가 식립될 부위를 잘 고려해가지고 교합제를 쌓아야지 어, 우선 교합이 맞고 되게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는 교합 체득입니다. 어, 환자의 구강 내에 저희는 해보지 않았지만 환자의 구강 내에 이렇게 교합제가 올려져 있는 트레이를 구강 내에 넣어서 교합을 시켜봐서 맞는 교합 체득을 얻어가지고 교합이 맞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로는 인공치 배열인데 환자의 구강 앞골의 크기, 또 앞궁의 형태, 또 치아의 색깔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인공치를 선택해가지고 배열을 해야 됩니다. 인공치 배열도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14번째로는 나비치를 구강 내에 시적해가지고 이게 구강 내에서도 교합이 잘 이루어지고 형태도 맞게 됐는지 시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16번째로는 수지의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입니다. 나비치는 강도 때문에 환자의 구강 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비치를 수지의치로 치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치환 과정 중 한 단계입니다. 나비치 모형을 물에 서킹하는 과정입니다. 물에 담가 놓은 후에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잘 도포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매몰제가 플라스크와 분리가 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1차 매몰 1차 매몰은 딱 하암과 나비치 그 부분이 평행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1차 매몰을 한 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가지고 1차 매몰제와 2차 매몰제가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 2차 매몰을 해줘야 합니다. 2차 매몰 시에는 전치부의 절단형과 구치부의 교두들이 살짝 보이게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후에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덮어주고 함을 다 닫은 후 압력을 줘가지고 과잉된 매몰제들을 석고 매몰제를 제거시켜 주어야 합니다. 매몰이 끝난 함을 매몰제가 다 굳은 후에 열어가지고 나비치를 수제치로 시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왁스를 제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포트기에 뜨거운 물을 끓인 후에 좀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로 제거가 안 된다면 스팀기를 이용해서 저도 제거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에 왁스가 제거된 부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시켜 주어야 합니다. 레진 분리제를 진짜 잘 도포시켜 줘야 되는 게 이 빈 공간에 레진이 주입돼 가지고 총이치가 형성되는데, 그때 매몰제와 레진이 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의치상에 레진을 혼합시켜 준 후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레진을 혼합시켜 주는데, 이때는 혼수비를 잘 맞추고 떡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떡상이 된 후에 레진을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의치상에 레진을 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빈 공간에 레진을 넣은 후 함을 다시 닫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서는 레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함을 다시 닫고 프레스로 압력을 줘가지고 시압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클램프에 장착을 시켜준 후에 레진 중압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조교님이 해주셨는데, 되게 뜨거운 공간에 넣어가지고 온성을 시킨 겁니다. 온성 후에는 다시 함을 분리시켜 준 후에 다시 교합기에 재부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후에 교합지를 상하악 사이에 둔 후에 교합을 시켜봐가지고 선택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실습 시간에 이 과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게 완전히 선택 삭제가 끝난 후에 의치상 다듬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연마 기구들로 다듬질을 해줘야 됩니다. 최종 수지 의치상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주차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차 때 만들었던 하악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입니다. 개인 트레이란 환자 개인이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트레이의 장점을 알아보자면, 각기 다른 구강 상태의 환자들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상악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 작업 모형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압접하고 티슈 스탑을 형성해 줍니다. 레진을 압접하고 손잡이를 형성해 줍니다. 완성된 개인 트레이를 모형에서 제거해 줍니다. 하악 개인 트레이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모형에 상악과 똑같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압접하고 티슈 스탑을 형성해 줍니다.
저희가 상악 제작 시에는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였는데 하악은 광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앞접을 해줬습니다. 주 손잡이와 예비 손잡이를 형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악 개인 트레이도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악은 자가중압 레진, 하악은 광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제작하였는데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중압 레진의 장점은 신속하게 작업을 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끈적끈적하고 중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의 장단점을 알아봤으면은 광중압 레진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압 레진의 장점은 중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중압 속도가 오래 걸리고 광중압기가 필요한 점이 단점입니다. 여기까지 개인 트레이 제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상과 교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6주차 초이지 기공학 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기초상이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적하여 교합 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기초상의 요구 조건으로는 구강 내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적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 내의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다소 교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완성된 의치와 동일한 외형성과 변형 형태들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색상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상 재료의 종류로는 셀프 큐링 레진, 히트 큐링 레진,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엑스트라 하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베큐um 어답티드 스러모 플라스틱 시트, 마지막으로 주조용 금속이 있습니다. 제작 전 준비 작업으로는 우선 모형에 외형선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조 정선 및 기준선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은 기준선을 표시해 준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구윤기와 하악 인공지 구치 후방 한계선을 설정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기초상 제작 과정입니다. 안전기초상이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대한 기초상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초상 자체의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내면에 이장 재료를 도포한 기초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왁스나
셀락 베이스 기초상의 내면을 GOEP 또는 러버 베이스 또는 셀프 큐링 레진 등을 이장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GOEP 인상제 재료는 이장한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상 재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기초상을 알아보았으니 교합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란 상하와 악관 관계의 기록과 인공지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궁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제작합니다. 교합제의 기능으로는 상하의 수직 관계 결정, 상하의 수평 관계 결정, 가상 교합 평면의 결정,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모 결정, 마지막으로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합제의 크기로는 상악은 높이는 20에서 23mm, 하악은 17에서 20mm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한 길이는 하악이 17, 상악이 23mm로 만들었습니다. 치조대의 교합제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교합제의 치조제의 위치 관계는 절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 교합제의 치조제에 대한 교합제 위치 관계입니다. 가상 교합 평면의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설정,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한 교합제 제작이 되겠습니다. 교합제 형성 시에는 총이치 조각도를 이용해서 되게 스무스하고 교합 평면이 맞도록 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작하면서도 이렇게 평면이 맞게 일직선인지 확인도 계속 해줘야 되고 높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교합제의 참고선과 교합 기록으로는 첫 번째 정중선, 두 번째 상송선, 세 번째 구각선, 네 번째 하순선, 다섯 번째 구순 접선을 그러니까 알아보면서 잘 제작을 해야지 완성된 총이치가 완성도 높은 총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7주차 선행학습 영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영상을 보면은 되게 머리가 좀 길었었는데 7주차 영상을 찍었을 때는 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그때 설명드렸듯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심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7주차에서는 인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색상, 크기, 교두의 형태, 절단연의 형태에서부터 너무 많은 인공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하의 선택 기준으로는 셰피드 가이드, 색상, 모드 가이드, 형태, 색, 크기,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공지하를 잘 선택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셰피드 가이드, 환자의 피부색 또는 대조가 돼가지고 보다 자연스러운 총이치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상악 견치의 습작적 위치로 주로 미소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견치의 절단연을 측절치보다 약간 짧게 위치하도록 배열하면 환자가 웃을 때 미소선과 의 평행이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의치를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소선입니다.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 상악 중절치 장축과 안모의 조화,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 순현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을 고려해서 전치 배열을 한 후에 인공치를 식립해 주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얼굴의 형태, 남성과 여성의 얼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공치도 다른 모양의 인공치를 식립해 주어야 됩니다. 전치의 위치의 고려사항으로는 전치의 수평적 위치, 절치 유두 중앙에서 상악 중절치를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시켜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치의 수직적 위치,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상악 중절치의 절단 부위가 상순연보다 1에서 2mm 하방으로 내려와서 노출시켜 주어야 됩니다. 상하 전치 부위 의치 식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 총이치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총이치 제작 시에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 중심 교합에서 하악이 이동했을 때 작업 측에서의 교두끼리 접촉하고 균형 측에서의 교두끼리도 접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텐센 현상은 무치약 환자가 하악 운동을 할 때 교합지의 후방 부위에 삼각형의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대측 구치부 배열을 한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7주차 때 인공지 선택과 인공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본 7주차 영상이었습니다.
9주차 영상인데 9주차 영상에서는 치은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은 형성은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되게 저도 치은 형성할 때 실습 시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치은 형성이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치은 형성을 해서 저도 되게 이쁜 치은을 가진 종이치를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치은 형성 순서로는 의치상의 왁스 첨가가 있는데 의치상의 왁스 첨가에는 용융법과 압접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서 연필 굵기의 붕상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가열을 시켜줍니다. 가열된 녹인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서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어, 녹인 왁스를 떨어뜨려 주어야 됩니다. 그 후에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순현면에서 변형 부위에 이르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순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청년층, 중년층, 치은현은 인공치의 치경선 부위를 따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환자들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퇴축함으로 치은형과 치간 유도의 형태 및 위치를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그림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치은 퇴축이 안 되고 나이가 늙을수록 치은 퇴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가지고 치은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치은현을 형성할 때에는 조각등은 치면에 접촉되고 치아면에서 대의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하여서 왁스를 절단해 주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전치부의 순측면에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형성해주고 치근 융기부를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림 14-7과 같이 구치부 협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홀쭉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기부를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식을 해주는데 개개 치아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하여서 각각 또 다르게 삼각형의 그림을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치근 부위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망곡을 이루어 자연 치은 조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S형 융기를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전치부의 설면에서 구개부에 이르는 치조부는 S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상하 구개 부위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형 융기 전치부의 설면에서는 구개부에 이르는 치조부까지 S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형성해 줘야 됩니다.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에서 2.5mm이지만 구개부의 후연 부위에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하면서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하악 구치의 설측 부위는
치하면에서 으치상으로 이르는 면입니다. 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치은 형성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으치상 조각의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각 형성. 완성된 으치 점각면에 이루어지면서 좋은 모양을 보여주게 되나 평평한 면에 비해서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거나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손축 부위에만 실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솔과 같은 걸로 이렇게 으치를 톡톡톡 쳐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실감나는 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 특정 묘사는 국의 추벽과 절치유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의 추벽과 절치유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는 왁스를 이렇게 콘조각도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퍼티를 이용해서 저희 자신의 국의 추벽과 절치유도를 복사하여서 그 복사된 퍼티에 왁스를 올려서 왁스를 떼어내서 그 왁스를 부착시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원구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9주차 때 배운 치은 형성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란 저번 주에 그림보다 되게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10주차랑 9주차 일주일 차인데 머리가 한 달은 기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잘 자랍니다. 10주차에서는 나비치의 매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나비치의 매몰. 치경부 형성인데 전치부는 60도가 되도록 치경부를 형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나비치의 매몰.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의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저희 실습 시간에는 석고를 이용해서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지 의치 제작을 위한 메모를 준비입니다. 함과 만들었던 나비치를 준비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석고 분리제 도포 과정입니다. 메몰의 목적은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메몰을 하는 메몰이 목적입니다. 교환면 인기 형성. 석고 분리제 도포 후 보일 아웃 왁스 후 냉각.
의치상의 레진 잔입. 매몰전 준비로는 교환면의 인기 형성. 교환면의 인기 형성으로는 레진상 의치는 운송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 배열 상태가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면 인기 형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규합기의 하부 구조에 리마운트인 의치를 고정시킨다. 모형 지지 대 위에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경석고가 흘러내가지 않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모형 지지대 위에 경석고를 혼합하여 올려놓고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악 나비치의 교환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환면 인기를 체득합니다. 이때 교환면의 인기의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경석고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취유도통이 절취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의 인기 부위의 깊이는 전치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부를 조각도로 삭제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의 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기로부터 상하악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부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해 주어야 됩니다.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나이프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서로를 분리합니다. 함의 종류로는 가압형성법, 유입형성법, 주입형성용법이 있습니다. 가압형성법으로는 의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입 성형용 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장하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유입하는 방법입니다. 함의 구성 요소로는 플라스크, 디스크, 상함과 하함이 있습니다.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에 공간 확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의 전치부 절단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성할 때 용이합니다. 되게 제 컴퓨터 인터넷이 느린 것 같네요.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이 어, 2차 메모리인데 인공지 교환면에 묻은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요. 절단 부위와 전치 부위 절단부, 구치 부의 교두들이 노출시켜주고 인공지의 함 안쪽으로 리치를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경석고를 현합하여 상함의 나머지에 3차 메모를 해주어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여 뚜껑을 닫습니다.
여분의 경소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소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에 넘쳐나온 여유분의 경소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소고의 팽창을 막고 함이 메탈 투 메탈 투 컨택이 되기 위에까지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 주어야 됩니다. 메모랑 경소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목적입니다. 음영에 몰드 속이나 인공치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시켜 주어야 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에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하여 레진을 전입 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음영 내부의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의치상 후형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상악 의치 후현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영구계와 경구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 허용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쇄시켜 주어야 됩니다. 동영상인데 저번에 봤으므로 또 소리도 안 나게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영상에서는 레진의 혼입 및 크기가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 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레진 분말과 레진 액 그림입니다. 이게 레진마다 색이 다 다르고 치은 색을 다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색의 레진이 있습니다. 레진 표준함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이용하여야 됩니다. 분명히 레진 제조 회사에 나와 있는 워터 파우더 레이전을 사용해서 레진 중합을 시켜야 됩니다.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꼭 착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기 배출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작업 환경에 되게 좋은 작업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따뜻한 상태로 조작하여야 됩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으로는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이 있습니다. 가압성형법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함의 사이에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한 방법도 이 가압성형법입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든 후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쪽 방향으로 점차로 레진을 압축하여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메모람의 레진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으로 평면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레진 전입이 된 함은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압력을 주어가지고 과잉된 레진을 이렇게 배출시켜 줘야 됩니다. UHC 플랫을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55kg per cm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레진 전입이 끝난 후 온성된 총이치인데 되게 이 오른쪽 그림은 되게 좀 불쾌한 느낌을 주는 레진이 색의 레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터 파우더레이션을 통해서 색깔을 맞출 수도 있고 레진 분말 색깔이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에 고려를 해서 제작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의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 표본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교합기 재부착 및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개구리가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고 피하는 그림인데 이 영상과 같이 실온의 물에 개구리를 넣어놨다가 점차 물을 가열해서 끓여주기 시작하면은 개구리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 영상입니다. 끓어가지고 물에 끓어 죽는 영상인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개구리처럼 그 빠른 세상 속을 감지하지 못하지 않고 저희는 빨리 감지하여 가지고 그거에 맞춰 또는 교수님처럼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상입니다. 치연 형성 및 의치상조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층석 교합 상태에 교합이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와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압 성향법과 같이 상하암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이후의 결론은 레진 의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공식 재부착 시 고려사항으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의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입니다. 측방 선택 삭제에서는 작업즉 선택 삭제는 교합이 높은 교합점 삭제를 위해서 비중심적인 교도인 상합 협측 교도를 삭제하는 그림입니다. 균형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 교도의 내사면을 삭제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인 13주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이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그림인데 다시 찍었던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있는 관계로 그림과 같이 레진 완성 후 매몰제 제거할 때는 후방 부위부터 시작하여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의치상에 세기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저희도 이번 실습관에 봤는데 저는 안 그렇지만 하악 모형을 제거하면서 부서진 하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번호 순으로 제거를 시켜주는 그림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부위도 있는데 그거는 모터를 이용해서 깎아서 제거하는 그림입니다. 의치의 다듬질은 레진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이 시 상하암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의 알갱이를 제거하고 그 의치의 최종 형태가 두께가 갖춰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의치상의 다듬질 기구 및 사용법으로는 이렇게 보면 저희 모형제 저희 4층에 있는 마이크로 모터와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모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연막 기구에도 되게 많은 러버 포인트, 러버 휠, 러버 브러쉬 등 많은 연마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연마가 끝이 유종의 밑이라는 말처럼 총이치 제작도 마지막 분을 잘해줘야지 완성도 높은 멋있는 총이치가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진의 거친 부위는 샌드페이퍼나 러버 휠,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연마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의치의 연마 순측과 협측 치간 부위 깊은 곳은 연마할 때에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 휠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져 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연마를 하여야 됩니다. 최종 연마가 끝나면 의치는 기공소에서 만들어진 최종 연마가 끝난 의치가 완성된 의치인데 이 의치는 반드시 덴처 박스에 물을 담가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지 변형이 그래가지고 치과로 보내야지 변형이 되지 않는 총이치가 완성됩니다. 저도 아직 총이치 연마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도 다음 주에 항상 총이치 연마를 해가지고 멋있는 총이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이치 마지막 영상을 제작했는데 되게 아쉽고 어차피 또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2학기 때는 더욱더 완성도 높은 선행학습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 중순인데 아직은 초반인데 이게 여름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느낀 게 제가 막국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되게 시원한 음식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 사람들이 매우 많이 찾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되게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메르스가 유행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 메르스 조심하고 저도 조심할 거고 아프지 않고 이번 여름 되게 즐겁고 행복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이치 기공학 마지막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